안녕하세요. 수방쌤입니다. 오늘은 2장 소화 설비 중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라는 것은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관계자 또는 소방대원이 이를 사용해서 발화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건물 내, 즉 옥내를 의미하겠죠. 설치하는 소화 설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의 사용 순서는 먼저 옥내 소화전 안의 문을 열고 그리고 호스를 빼고 노즐을 잡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밸브를 열고 불이 있는 방향을 향해 물을 방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사용 순서를 그림으로 이와 같이 4단계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옥내 소화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수계소화 설비실의 모습입니다. 구성 요소는 먼저 물이 필요하겠죠. 물인 소화수조가 필요하고 그리고 물을 방사할 수 있는 옥내 소화전 함이 필요하겠죠. 그 안에 호스가 있고 노즐을 통해서 물이 이렇게 방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화수조에서 소화전 함까지 물이 가려면 펌프와 그리고 배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펌프는 주펌프와 보조펌프가 있으며 이 주펌프와 보조펌프를 기동하고 정지하기 위한 압력 챔버가 필요합니다. 이 압력 챔버에는 이와 같은 압력 스위치가 있습니다. 플래셔 스위치. 스위치가 있어서 여기서 정지점과 기동점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펌프를 기동하고 정지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해주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펌프에서 물이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체크밸브와 개폐밸브가 필요합니다. 개폐는 물을 온오프 해주는 겁니다. 온오프 해주는 밸브라고 보시면 되고 체크밸브는 물이 위쪽 방향으로는 흐르고 아래쪽 방향으로는 돌아오지 않도록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는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신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받아서 출력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수신기가 필요하며 그리고 보조펌프와 주펌프를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는 동력 제어반 모터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와 그리고 과압을 방출할 수 있는 릴리프 밸브 그리고 펌프의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성능 시험 배관이 필요합니다. 이 성능 시험 배관에는 개폐 밸브와 유량계와 유량 조절 밸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옥내 소화전의 개통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의 개통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그림을 상기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은 화재 시에 해당 층의 소화전함을 열고 소화전함이 여기 있죠. 개폐 밸브를 돌려 이 소화전 안에 개폐 밸브가 있습니다. 분당 130리터 중요한 부분이죠. 즉 130리터 분당 물이 20분간 중요한 부분이죠. 130리터와 20분 꼭 기억해 주세요. 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우리는 옥내 소화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물이 방수되게 되면 배관의 압력이 떨어집니다. 배관의 압력이 떨어지면 압력 체인버에서 압력 스위치가 감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압력 체인버에서 압력 스위치가 감지를 하게 되고 펌프를 기동시켜서 물을 화재층까지 토출하게 됩니다. 즉 압력 체인버의 압력이 떨어지면 수신기 쪽으로 신호가 가고 수신기는 모터 컨트롤을 제어해서 펌프를 기동시킵니다. 펌프가 기동되면 체크밸브와 개폐밸브를 통해서 물이 어디로? 그렇죠. 옥내 소화전함 쪽으로 물이 토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물올림 탱크라는 것이 있는데 저수조가 펌프의 위치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수조에 물이 펌프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펌프에 물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펌프에 물이 없는 상태로 회전하게 되면 공회전이 되고 공회전이 되면 공기가 들어가겠죠. 공기가 들어가고 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물올림 탱크에서 펌프 쪽으로 물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물올림 탱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펌프가 공회전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했던 물올림 탱크입니다. 물올림 탱크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펌프 위 2m 상단에 설치를 하며 펌프의 공회전을 방지한다. 여러분들이 펌프의 공회전을 방지한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압력 체인버 보겠습니다. 압력 체인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 2개 표시하고 가겠습니다.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 정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죠. 이 압력 체인버에는 압력 스위치가 있습니다. 압력 스위치가 있는데, 우측에 사진을 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이 압력 체인버의 사진이 되겠고,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압력 스위치가 있습니다. 압력 스위치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주펌프의 압력 스위치, 두 번째 거는 보조펌프. 이 주펌프나 보조펌프의 압력 스위치가 고장났을 때 쓸 수 있는 예비 압력 스위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압력 스위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디프하고 레인지 값을 위쪽에 상단에 있는 십자 모양, 즉 십자 드라이버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압력을 높이고 낮출 수 있습니다. 즉 레인지라는 것은 펌프의 정지점을 의미하고 디프라는 디퍼런스, 차이값을 의미합니다. 지금 정지점이 6으로 되어 있고 단위는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를 우리는 압력 단위인 바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지점은 6바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차이값은 현재 2입니다. 그러면 차이값은 2바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타트값, 기동값은 6바에서 2바를 뺀 4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세팅했을 경우에 압력 스위치를 기동점은 4바가 되면 정지점은 6바가 됩니다. 즉 4바에서 기동을 시작해서 6바가 되면 자동으로 펌프가 정지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디프점과 정지점을 주펌프와 보조펌프의 압력값에 맞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프와 레인지를 세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MCC 보도록 하겠습니다. MCC라는 것은 모터 컨트롤러 센터의 약자입니다. 즉 모터라는 것은 우리는 동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동력을 제어하는 판넬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주펌프와 보조펌프를 수동으로 온, 오프가 가능하고 그리고 아래 셀렉터 스위치를 통해서 수동이나 자동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할 때 주펌프 시험이나 보조펌프 시험이 필요할 때는 수동 상태에 놓고 주펌프나 보조펌프를 기동해 볼 수 있으며 평상시에는 자동 상태로 반드시 놓으셔야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옥내 소화전 함으로 물을 토출시킬 수 있습니다. 괄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 대상물의 각 층 옥내 소화전을 동시에 방수할 경우 방수량을 물어봤는데 얼마라고 했죠? 그렇죠. 130리터라고 했습니다. 분당 130리터 이상이다. 펌프의 공회전을 방지한다. 뭐라고 했죠? 그렇죠. 펌프가 물이 차 있을 수 있도록 물올림 탱크에서 물을 공급해 준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물올림 탱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지와 디프를 세팅해 주는 것은 동력 제어반이다? 아니죠. 동력 제어반은 주펌프와 보조펌프를 온오프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레인지와 디프는 우측에 있는 압력 체인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압력 체인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은 X.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이 0.17 이상 0.7이라고 했습니다. 방수량과 방수압 다시 보도록 할게요. 방수량은 분당 130m 이상. 방수압은 0.17에서 0.7 메가파스칼 이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메가파스칼의 단위는 곱하기 100을 했을 경우에 미터로 대략적으로 미터로 환산을 할 수 있습니다. 100을 곱하면 17이 되겠고 0.7에 100을 곱하면 70이 됩니다. 즉 방수압이 0.7에서 0.17에서 0.7이라는 것은 물을 17에서 70m까지
올려줄 수 있는 압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 이상 70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0.17과 0.7 맞죠? 답은 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의 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양 가로 부분에 호스릴 옥내 소화전 설비라고 했는데 호스릴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호스릴이라고 합니다. 호스 마리에 이렇게 호스를 감아둔 걸 우리는 호스릴이라고 하고 올해 2024년도 1월 1일자로 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동주택에 1인 사용 가능한 호스릴 방식의 소화전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것이 되겠죠. 핵가족 나홀로 세대가 많기 때문에 1인 사용이 어려운 옥내 소화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즉, 굵기가 가늘고 호스 마리에 감아둔 상태로 호스를 당기게 되면 감겨져 있던 호스가 풀어지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옥내 소화전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원의 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의 양 Q는 2.6 곱하기 N이며 단위는 미터의 세제곱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터의 세제곱이면은 부피를 의미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을 풀어주시면 방수량이 130L per minut입니다. 분당 130L이며 여기에 방사 시간을 곱하고 그리고 리터를 미터의 세제곱으로 바꾸려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미터의 세제곱은 1000리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리터를 미터의 세제곱으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하면 뭐가 된다? 미터의 세제곱이라는 단위로 환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n이라는 것은 넘버의 약자입니다. 넘버라고 하면 뭐죠? 개수를 의미하겠죠. 따라서 옥내 소화전 설비의 옥내 소화전 함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은 층의 소화전 개수를 넘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층마다 소화전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걸 잡아주시면 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1층에서 29층, 즉 30층 미만이 되겠죠. 맥시멈 2개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30층이 안 되면 맥시멈 2개까지만 시계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보고 30층이 넘어가면 5개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사 시간 또한 높이에 따라서 다르겠죠. 따라서 30층 미만인 경우에는 20분, 50층 미만인 경우에는 40분, 50층이 넘어가면 60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다지기에서 수원의 양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층에서 29층에 해당되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30층 미만입니다. 1층에는 3개가 설치되어 있고 2층에서 4층까지는 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수는 3개이지만 29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맥시멈 2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개가 아니라 2개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원의 양 Q는 130에다가 29층 이하이기 때문에 20분 방사 시간이 필요하겠죠. 거기다가 2개를 곱하면 얼마? 5200이 됩니다. 미터의 세제곱으로 환산하려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5.2 미터의 세제곱이 바로 수원의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층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층이라고 하면 30에서 49층, 50층이 미만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건물로 보시면 되겠고 20층까지는 4개가 설치되어 있고 21층에서 34층까지는 5개, 35층은 8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최대값인 8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최대가 몇 개? 50개가 아니고 5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8개가 아니라 5개로 시계 대입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130에다가 30에서 49층은 40분이 필요합니다. 40분.
그리고 맥시멈 5개 해서 26,000리터가 되고 미터의 세제곱으로 환산하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26리터의 세제곱이 수원의 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상수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수조라는 것은 건물의 옥상에다 이와 같이 수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옥상수조를 설치하는 목적은 보통 지하에 수조가 있는데 이 수조를 건물 최상층까지 끌어올리려면 펌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펌프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죠? 물을 호출시킬 수 없겠죠. 따라서 가압 송출 장치, 압력을 가해 물을 보내주는 장치가 고장났을 때 페일세이프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옥상 수조를 설치하는 이유는 지하 수조의 주펌프가 고장났을 때 어떻게? 옥상 수조를 설치하면 중력에 의한 압력, 낙차 압력으로 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설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옥상 수조에 있는 수원의 양을 지하 수조의 양만큼 많이 할 필요는 없겠죠. 최소한의 값인 지하 수조의 3분의 1 정도로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유효 수량의 3분의 1로 설치한다. 3분의 1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기준이 있겠죠. 이런 경우입니다.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조를 설치할 땅이 없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옥상 수조의 경우에는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철 동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결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10m 이하라고 하면 보통 한 층의 높이가 4m인데 10m라고 하면 3층도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낙차압이 작아서 설치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옥상 수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그 밖에 고가 수조, 가압 수조와 같은 가압 송출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옥상 수조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고 수원이 지하가 아니라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옥상 수조와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비 펌프가 있을 경우에는 주펌프가 고장나도 애비 펌프를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옥상 수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치 예외 조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층 이상이다. 몇 분 걸린다고 했죠? 소화하는데? 그렇죠. 60분 걸린다고 했습니다. 20분, 40분, 60분이라고 했죠. 30층이 안 되면 20분, 50층이 안 되면 40분, 넘어가면 60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옥상 수조의 저수량은 지하 수조의 얼마? 그렇죠. 3분의 1만 있어도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확인 OX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층 있는 건축물에는 옥상 수조가 필요하겠죠. 필요 없는 경우는 지하층만 있는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수조를 설치할 땅이 없기 때문에 답은 X가 되겠습니다. 고가 수조, 가압 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 옥상 수조와 같은 낙차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은 O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압 송출 장치와 배관 및 부속품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